今日で仕事辞めさせてもらいます。 오늘의 주제는요. 사표 품고 있니? 이 영화 한번 볼래입니다. 누구나 한 번쯤 내뱉고 싶은 말인데 너무 속이 시원하다. 공감 100%. 뭐가 이렇게 꼬깃꼬깃해? 오피셜로 팩트체크. 뇌피셜로 취향 저격. BTV만의 월정액 서비스 오션에서 건져 올릴 알짜배기 영화들만 모아. 흥미로운 비하인드까지 덤으로 얹어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영화를 오피셜로 읽어내는 기자 최정아. 영화를 뇌피셜로 상상하는 유튜버 고민호 인사드립니다. 오늘의 주제가요.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200% 공감할 수 있는 주제입니다. 그건 바로 뭐가 이렇게 꼬깃꼬깃해? 뭐가 이렇게 꼬깃꼬깃해? 누구나 꼬깃꼬깃 가슴속에 이거 한 장쯤은 안고 있잖아요. 지금 이거 최고다 오션 사직하는 겁니까? 무슨 그런 큰일 날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진짜 오래오래 할 겁니다. 저는 오션의 총회가 될 거예요. 전국! 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리고 연말이잖아요. 이맘때 직장인들의 고뇌가 제일 깊어집니다. 하루에도 몇 번이나 사직서를 들었다 놨다 하고 뭐 직장인뿐만 아니라 요즘 현대인들이 참 고단한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주제는요. 직장 생활, 사회생활에 지친 사람들에게 힐링과 위로가 되는 추천 영화. 사표 품고 있니? 이 영화 한번 볼래입니다. 이 영화는 직장인들한테 제목부터가 힐링이 되는 영화인데요. 잠깐만 회사 좀 관두고 올게입니다. 정화 씨도 이런 말을 하고 싶을 때가 있나요? 저는 없습니다. 내가 회사의 주인이다. 주인의식을 가지고 다니는 스타일? 비겁한 변명네. 잘 들었고요. 네, 그렇죠. 이 영화의 주인공 다카시도 보통의 직장인 신입사원인데요. 이 영화는 동명의 소설을 원작으로 공감 100% 직장인의 삶을 다뤘는데 시작부터가 뼈를 제대로 치고 시작을 합니다. 다카시가 출근을 준비하면서 틀어놓은 TV에서 노래가 흘러나오는데 check, yeah. 月曜の朝は死にたい火曜の朝何も考えたくない水曜の朝は一番辛い木曜の朝は少し楽、yeah. 金曜は少し嬉しい Life is good and will be alright これって俺じゃね？ 프리랜서인 저도 공감이 가는데 회사원이라면 누구나 공감이 가는 얘기라고 할 거예요. 이 장면 보면서 일본이나 한국이나 다 회사원들은 거기서 거기에 크게 다르지 않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회사 설정이 좀 살짝 지나친 거 아닌가, 살짝 선 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2017년에 개봉한 영화인데 아침에 모든 사원들이 모여서 체조를 하고 やつ有給なんていらない 회사 사훈을 외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데 이거는 저 10년 전에 군대 있을 때도 저러진 않았거든요, 분위기가. 그리고 작은 실수 하나에도 상사가 정강이를 발로 차고 本当に悪いと思ってたら土下座ぐらいはするもんなんだよ 동료들 앞에서 무릎까지 꿇게 하면서 모욕감까지 주죠. すみませんでした申し訳ありませんでした 요즘 시대에 저런 회사가 있다가는 뭐 바로 SNS에 올라와가지고 이제 공분사갖고 이제 공중분해 되지 않을까. 또 보면서 제일 공감이 간 게 뭔지 알아요? 어떤 거죠? 퇴근 후 업무 연락. 아, 띠링 하자마자 너무 놀래. 3ヶ月連続で残業は150時間を超えた。でも残業代は出ない。 다카시가 야근까지 하고 집에 가려고 지하철역까지 왔는데 그 못된 부장한테 또 연락이 와요. 진짜 보는 제가 막 다 스트레스를 받고 막 심장이 막 너무 떨리는 거예요. 근데 다카시가 전화를 받지 않는 걸 보면서 너무 잘했다, 너무 속이 시원하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何のために働くんだろう。もし生きるために働くんだとしたら、俺は生きてるって言えるんだろうか。もう疲れた。 그 장면에서 다카시가 삶의 방향마저 잃고 있는데 다카시와 같은 직장인들에게 이 영화가 힐링이 되는 이유가 이제 나오죠. 야근을 마치고 퇴근길에 지친 다카시가 지하철 플랫폼에서 쓰러지는데 明日なんて来なくていい。 갑자기 나타난 야마모토가 구해주죠.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엽기적인 그녀가 생각이 났어요. 왜냐면 야마모토 자체가 굉장히 4차원이기 때문인데요. 다리 주물러 줄까? 응, 아니, 괜찮아. 대신에 우리 신발 바꿔 신자. 맞아, 맞아! 야,
久しぶりやな。俺や山本や。小学校以来ちゃん。 초등학교 때 잠깐 같은 반을 했다면 다가오는데 아주 친화력이 갑입니다. 그 길로 바로 한잔하러 가고 같이 놀자며 나무 위에 올라와서 다카시를 부르고 마트에 카트를 타고 놀면서 넥타이 스타일도 좀 확 바꿔놓습니다. 완전히 남자 전지현이에요. 어. 그리고 야마모토의 대사가 하나같이 와닿는데요. 家族がそれも息子が先に死んで悲しくない親がおるなら教えてほしいわ。 Hope is step normal. You may think say this. Behave step all the time normal. 공감지수만큼 명대사가 많은 영화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뭐니 해도 이 영화의 진짜 명대사는 바로 이거죠. 여기서 잠시 기다려줄래? 잠깐만 회사 좀 관두고 올게. 少しここで待っててほしいんだ。もういいけど、どうしたの？ちょっと今から仕事辞めてくる。 아, 이 진짜 직장인들의 마음의 소리인데 진짜 사이다 장면 아니에요? 아 맞아요. 박수가 절로 나오는 명장면이죠. 다카시가 회사를 그만두고 나와서 소리치면서 달리는데 가방을 붕붕 돌리면서 달리는 거 이거 초등학교 때 이후로 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그만큼 이제 다 큰 어른이 저런다는 건 홀가분하다는 거겠죠. 사실 이런 과도한 업무와 심적 고통으로 번아웃이 올 때도 있지만 일을 하고 싶은데 못할 때 이 일의 소중함을 느끼기도 하잖아요. 영화 카트를 보면 그런 마음이 듭니다. 무슨 알더라고요. 그럼 이 사람들 다 잘리는데요? 계약서는 왜 썼는데 이거 부당할 거예요. 회사의 일방적인 계약 위반이라고요. 맞아.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로 하루아침에 마트에서 억울하게 해고 통보를 받고 복직을 하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싸움을 펼치는 생존을 위한 싸움을 펼치는 영화인데요. 영화만이 아닌 것이요. 2007년도에 비정규직법 시행 당시에 실제 한 대형마트에서 있었던 일을 모티브로 해서 만든 우리 현실의 이야기였습니다. 맞아요. 현실 이야기라서 더 분노 유발이 되는 영화 중 하나인데요. 보면서 제가 더 안타까웠던 건 해고 통보를 받고 마트에서 모두 함께 지내면서 인간적인 정을 쌓잖아요. 이번만큼은 쉽게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빨리 파업 성공해서 집에 가서 남편하고 애기한테 자랑하고 싶어요. 자기소개도 하고 장기자랑도 하고 같이 음식을 해먹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안심하고 있는 그 순간에 경찰들이 들이닥치기 시작하는데 평범한 이웃 아줌마들이 투사가 될 수밖에 없는 그 현실이 너무 안타까웠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 영화 내용상에서도 합을 맞추는 액션이 아니라 정말 생존 그 자체를 위한 몸싸움 장면이 많습니다. 이 엄마들이 생존의 몸부림을 그 물대포를 맞으면서 보여주는 씬이 있거든요. 배우들이 이렇게 몸을 던진 덕분에 날것의 감정 그대로 담겼더라고요. 당시 배우들의 인터뷰를 보면요. 현장에서는 몰입을 해서 다치는 줄도 몰랐대요. 근데 끝나고 나서 이제 몸을 보니까 좀 여기저기 까이고 상해 있었다고 합니다. 카트와 비슷하게 여성 노동자의 복직을 다룬 영화가 또 하나 생각이 나는데요. 내일을 위한 시간입니다. 원제는 2days 1 night 해석하자면 1박 2일인데요. 영화 내용을 생각했을 때는 나쁘지 않은 제목인데 또 우리나라에 워낙에 유명한 다른 1박 2일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편견이 생길까 봐 번안을 할 수밖에 없는 제목인데 그런데 왜 하필 내일을 위한 시간일까? 호기심이 안 생기는 제목이라고 처음에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진짜 잘 만든 중의적 표현의 제목이더라고요. 제목의 내일은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뜻하는 내일이기도 하지만 이 영화의 내용을 보다 보면 많이 잡을 뜻하는 내일이란 뜻도 있는 거죠. Sandra et moi, on voulait vous demander si on pouvait recommencer le vote lundi matin. Je veux juste te dire que je voudrais que tu votes pour moi, pour que je garde mon travail. 주인공 산드라는 복직을 앞두고 있는데 회사 동료들이 그녀와 일하는 대신 보너스를 받는 것에 투표를 했죠. 하지만 투표가 공정하지 않았다는 제보 덕분에 월요일 아침에 재투표가 결정이 됐는데 이런 상황에서 산드라는 주막 1박 2일 동안 회사 직원들을 찾아가 보너스를 포기해달라고 부탁하러 다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정 없고 사연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특별 보너스를 포기하라고 설득하는 게 정말 쉽지 않은 상황이죠. 그래서 이 영화의 제목이 그 1박 2일입니다. 근데 한 가지 대단한 건 이 영화의 내용이 진짜 사람들을 찾아가 설득하는 것밖에 없어서 별로 극적인 명장면이 없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지루하지 않아서 굉장히 신기하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영화예요. 그래서 산드라의 설득을 받아줄까? 그래도 이 사람은 받아주겠지? 하면서 같이 몰입하게 되면서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내 일을 되찾아야 한다는 것, 먹고 살기 위한 생계의 간절함이 누구라도 공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마리온 꼬띠아르가 산드라 연기를 굉장히 잘했습니다. 우리가 종종 이런 현실의 무게감을 벗어버리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이번에는 그럴 때 보기에 딱 좋은 영화입니다. 꾸페시의 행복여행인데요. 아, 정말 저는 이번 주제를 준비를 하면서 이 영화를 다시 봤어요. 이 영화가 정말 비운의 영화인 게 인터스텔라랑 하필 붙어가지고 사람들이 극장에 가면 인터스텔라를 보고 이 영화를 그때 못 봤단 말이죠. Once upon a time, there was a young psychiatrist called Hector who had a very satisfactory life. 모든 것을 이루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던 정신과 의사 헥터가 매일같이 환자들이 상담을 하다 보니 문득 자신의 삶에 대한 의미와 현타를 느끼고 I want to know what makes people happy. 이에 대한 답을 찾아 전 세계를 여행하는 영화인데요. 말 그대로 어드벤처 힐링 무비였어요. 근데 저 예전부터 이제 궁금한 게 있었어요, 이 영화에 대해서. 제목이 꾸페시의 행복 여행인데, 근데 정작 이 영화에 나오는 등장인물들 중에 꾸페시라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거 뭐야, 이거 홍철 없는 홍철팀이야, 뭐야? 저도 사실은 보면서 꾸페는 그래서 언제 나오는 거지? 라고 하면서 보기도 했는데 나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I'm Hector. I'm a psychiatrist. H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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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ctor, look at me. I want the truth. 이 꾸페시의 행복여행에 꾸페가 안 나옵니다. 원래 영화의 제목을 영문 그대로 번역을 하면요. 헥터 그리고 행복찾기인데요. 이 원작이 된 소설과 영화에서 모두 주인공 이름이 사실은 헥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번역되는 과정에서 프랑스 작가가 썼기 때문에 좀 더 프랑스스러운 이름이 좋겠다라고 해서 이 출판을 할 때 꾸페로 설정을 했다고 해요. 근데 이 소설책이 너무 대박이 난 거죠. 너무 인지도가 높아진 거야. 그러니까 갑자기 헥터를 바꿀 수가 없죠. 이 소설 원작을 영어로 그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꾸페시의 행복여행이 제목이 됐습니다. 영화를 보면 실제 헥터와 함께 여행을 다녀온 기분이 드는데요. 중국, 티벳, 아프리카, LA의 배경이 너무나 예쁘게 잘 그려지는데 그곳에서 만난 인연들과 경험으로 행복 수첩에 행복에 대한 정의를 써내려가죠. 사실 여기 꽤 많은 행복에 대한 정의가 있는데 이게 행복에 대한 정답은 아니지만 현답은 될 수 있는 말들이 있었거든요. Your friend paid for last night. Who's paying for today? Shut up! You seem so real. You tricked me. You tricked me! 때론 진실을 모르는 게 행복일 수 있다. Avoiding unhappiness is not the road to happiness. 불행을 피하는 게 행복의 길이 아니다. 라는 말이 전 좀 많이 와닿았어요. 꾸페시의 행복여행은 크게 당신은 행복한가? 라는 질문을 하고 있어요. 매일 힘들고 빡빡한데 내가 놓치고 있는 행복은 없는지 돌아보게 만드는 영화이자 또 행복한 기운이 가득한 영화인데요. 저는 이 영화를 삶에 지쳐서 행복을 너무 멀리서 찾고 있는 사람들에게 추천합니다. Would you consider yourself to be a happy person? 자꾸 훑고 있는 사표를 꺼내고 싶다면 열정이 살아있던 지난날 올챙이적 시절을 떠올려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열정 같은 소리하고 있네입니다. 수습들. 앞으로 우리 회사가 여러분들 손에 달렸으니까 열심히들 하시도록. 또라이? 이름 꼴하지 마라. 이거 뭐 본명이냐? 네. 연예부 수습 기자 도라이의 고군분투 기자 성장기를 다루고 있는데 연예부 수습 기자 도라이 실제 모델이 혹시 최정화 기자 아닙니까? 정말 저를 보는 것 같은데 사실 제가 아니라 저희 회사에서 제가 들어가기 직전에 그만둔 저희 회사 선배가 썼던 소설이 원작인 영화예요. 아, 정말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입사를 했었을 때 저희 회사 선배들이 이 책을 이렇게 딱 건네주면서 한번 봐라. 네 전에 나간 선배가 쓰고 나가는데 우리 회사 얘기일 수도 있다. 이렇게 의미심장하게 얘기를 하고 가더라고요. 앞으로의 회사 생활에 스포당했네요. 그런데 이 책에서 보고 너무 이상한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세상에 내가 이런 호랑이 굴에 네 발로 들어왔다고? 라고 생각을 했는데 좋은 분들입니다. 외양간 고치는 소리 잘 들었고요. 포스터 문구부터가 이제 사표를 품게 만드는데요. 출근은 있어도 퇴근은 없다. 제일 무서운 말 아닙니까? 공감력이 확 올라가는 게 제가 수습 기자 때 많이 듣던 말들이 고스란히 찰진 대사로 나오더라고요. 야, 열정만 있으면 못할 게 뭐가 있어. 그래 안 그래? 우리나라 공식 실업자 수가 86만이야. 실제로는 290만 명. 그러니까 잔소리 말고 버틸 생각이나 하자고. 그럼 버티는 게 장땡이지. 이 말 저 울 뻔했습니다. 네 생각, 네 주장, 네 느낌 다 필요 없어. 쓰라는 대로 써. 약간 이건
첨언을 해버렸네요. 이런 대사는 없었는데. 네. 그래서 입만 열면 다 사건 사고야. 다 전부. 그러니까 지금은 네 생각, 네 느낌, 네 주장 이런 거 한 개도 필요 없어. 대화나 대우 이런 건 그럴 수준이 돼야 해주는 거야. 그 표정! 그것도 하지 마! 네 생각을 이렇게 드러내지 말란 말이야! 그리고 밥 먹을 시간 없었던 것도 진짜 똑같아요. 이때 제가 살이 한 5kg 빠졌어요. 맨날 김밥만 먹어가지고. 선배들이 꺼려하는 취재 나가라면 나가고. 그때 생각하니까 눈물이 나네요. 정아 씨처럼 사회초년생들은 서러운 게 참 많죠. 그나마라도 사회생활 빨리 적응하는 법을 이 영화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인사를 크게 한다. 크게 임마! 안녕하세요. 그렇지. 안녕하세요. 아이고 잘한다. 두 번째, 부당하지 않은 선에서 적당히 분위기 맞춘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네. 저 뭐 볼 것도 없는데요, 뭐. 도라이 사회생활 잘하겠다. 세 번째, 모르면 선배들에게 물어본다. 아니, 근데 이거 어떻게 해요? 세다, 세. 이거 안 시원한데 별 타격이 없을까요? 네 번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최선을 다한다. 전 이 영화를 진짜 하고 싶었던 일을 하면서도 권태로움을 느끼는 사회 중년생들에게 추천을 해주고 싶습니다. 저요? 네. 전가요? 중년이셨나요? 가고 있죠. 그쪽으로. 사회생활이 건태로워졌다면 일과 전혀 상관없는 취미생활을 새로운 자극으로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즐거운 인생이 바로 그런 이야기인데요. 그때 뭔가 가슴속에 부글대는 게 있었어. 그래서 밴드 이름도 화라산으로 했잖아. 한때는 락계를 평정하겠다라는 부푼 꿈을 가졌던 청년들. 시간이 흘러 돈 벌어오는 기계, 식충이, 기러기 아빠,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쭈구리 가장들이 됐는데요. 하지만 친구의 죽음을 계기로 20년 전의 락밴드를 부활시키면서 밴드 하자. 꽃중년들로 거듭납니다. 진짜 일상이 무료하거나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소확행이라고 하죠. 네. 좋아하고 하고 싶었던 것 하는 게 정말 최고인 것 같아요. 맞아요. 이런 일상의 작은 자극이 참 좋다고 생각이 드는 게요. 극중 기영이 딸한테 아빠 뭐 좀 해? 하면서 이렇게 씩 웃는 장면이 있거든요. 아빠가 뭐 좀 해. 잘 됐네. 열심히 해. 매일 집에서 식충이로 있던 아빠에게 즐거운 비밀이 생긴 것 같아서 좋아 보이는 장면이었습니다. 또 제가 굉장히 공감이 갔던 장면은 성욱이 아내와 다투는 장면이 있는데 아마도 영화의 주제가 담겨있는 장면이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나 밴드 해. 그게 뭐야? 음악하는 밴드 몰라? 당신 그걸 왜 해? 하고 싶으니까. 나는 하고 싶은 게 없어서 이러고 사는 줄 알아? 하고 싶은 거 있으면 하고 살아. 애들이 다야? 촬영 때는 실제 배우 정진영 씨만 통기타를 조금 칠 줄 아는 정도였고 김윤석 씨나 김상호 씨는 기타나 드럼을 전혀 칠 줄 몰랐다고 해요. 그래서 개인 지도 선생님을 붙여서 이 영화를 통해 처음으로 배우게 된 건데요. 마지막 장면 촬영 날이 실제로 크랭크업 날이었거든요. 이 대본에 힘든 현실을 잠시 잊을 정도로 열정적인 공연을 한다라고 지문이 적혀져 있는데 노래할 거야. 난 너를 향해 난 미치도록 나 외칠 거야. 이것이 바로 나의 즐거운 인생. 그대가 있어 난 행복한 걸. 정말 그런 마음으로 그동안 배웠던 실력을 다 보여줬고요. 실제로 관객들이 진짜 콘서트를 보는 것처럼 열광을 열심히 해줘서 배우들이 촬영인 것도 있고 그리고 다 끝났는데도 마치지 못하고 무대를 바로 뜨지 못했다고 해요. 오늘의 최고다 오셔? 사표 품고 있니? 이 영화 한번 볼래?를 주제로 공감 200%의 영화들을 만나봤는데요. 오늘 주제에 대한 기자 최정아의 무비 헤드라인은요. 뭐든 해보고 후회하는 편이 낫잖아. 일이든 사표든. 유튜버 미노타우루스가 뽑은 최고의 프레임은 바로 이 장면입니다. 少しここで待っててほしいんだ。もうやけどどうしたの？ちょっと今から仕事辞めてくる。 오늘 최고다 오션에서 소개한 영화들은 콘텐츠의 바다 오션에서 자신 있게 맑게 무제의 한으로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다양한 콘텐츠를 아낌없이 보고 싶을 때 이리 오션! 가성비 좋은 콘텐츠 생활을 누리고 싶다면 어서 오션! 다음 주에도 즐거운 영화 토크의 매력 속에 풍덩! 빠져보셔!